예,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입니다. 글로벌 증시에서의 인사이트를 찾아보고요. 국내 증시 방향성 논하겠습니다. 이항영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예, 어제 보면 중국이 또 3천선을 탈환하면서 아시아 증시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미 증시는 좀 약세였습니다. 물론 주가가 뭐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지만 어제 특별히 뉴욕 증시 하락은 어떤 배경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S&P 500의 어떤 중요한 선이라고 얘기하던 2,800선이 작년 12월 초 이후 처음으로 하루 넘어섰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이요. 하루 만에 일단 2,800선을 다시 후퇴하는데 일단 마감됐습니다. 건설 투자가 예상 외의 하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12월 수치가 되겠는데 0.6% 감소했는데 10월에 0.8% 증가했고요. 컨센서스는 0.2%였으니까 생각보다 좋지 않게 나왔다는 이런 소위 경제 지표도 일단 분명히 악재가 있었고요. 또 하나 이런 거죠. 트럼프가 어제 이제 강한 달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금리가 높다 이런저런 얘기하고 해외에서는 지금 자기네 나라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맘대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달러가 강해서 못 해먹겠다 이런 약간 강한 어조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어제도 좀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지금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달러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무슨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입만으로는 지금 달러가 지금 최근에 좀 강해진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라는 것에 일단 방점이 찍혔다라고 볼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시장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내린 건 아닙니다.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빵 주식 물론 떨어진 것도 있지만 빵 주식을 비롯한 기술주들은 상대적으로 그나마 덜 떨어지거나 오히려 오른 주식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겠는데 이것은 기술주들은 이제 얼추 이익 전망을 하향하는 것은 거의 마무리됐고요. 오히려 최근에 기업 실적 전망의 보고서를 보면 오히려 실적 자체를 상향시키는 기업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이익 조정비를 여러 가지 얘기해드렸지만 이거는 섹터별 이익 조정이 되겠는데요. 제일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바로 기술주입니다. 기술주들은 딱 봐도 오렌지색이 조금 상대적으로 많은데요. 이것은 오렌지색은 기업 실적을 상향하는 기업의 비중입니다. 그만큼 상향하는 기업의 비중이 지금 내리는 기업 비중보다 많다는 거죠. 그만큼 기술주들이 그나마 지금 시장을 이끌 수 있다는 그런 시각이 강한 것이 월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 이 부분은 대한민국 주시장에서 당연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한편 특징주로는 어제에 이어서 아마존이 오늘도 또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에버코어 ISI 증권에서 아마존이 여전히 저평가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존이 1분기에 이익은 괜찮지만 매출의 전망점 조금 낮춘 것을 발표했었는데요. 매출 전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업이익률이 얼마만큼 꾸준하게 늘어나고 영업이익의 규모 자체에 계속 주목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였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존은 1.4% 올라가면서 작년에 일단 직전 고점 12월과 1월의 고점을 돌파할 기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고요. 이번 주에 실적 시즌에서 더 막바지에서 가장 중요한 두 기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날 있을 코스트코랑요. 잠시 전에 미국 시간 월요일 날 장 마감 이후에 났던 세일즈포스닷컴입니다. 세일즈포스닷컴은 지금 벌써 거의 한 달째 사상 최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인데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어닝 서프라이즈가 일상이 되는 기업입니다. 이번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내렸습니다. 내렸고 오늘 시간에서 지금 3% 정도 내려가고 있는데 이것은 1분기 실적 가이던스에 보다 약간 못 미치는 그 실적의 가이던스를 발표한 것이 오늘 주가에 3%대 하락을 가져오고 있는 좀 주요 요인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예, 실적 얘기도 해주셨고 자세하게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어서 어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이제 27일 날 만날 거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날짜들을 상당히 좀 많이 인용들을 하고 있던데요. 시장에서 이제 타결이 된 이후에 주가 흐름이 추가적인 상승이냐 뉴스에 팔았느냐 이전에도 좀 몇 차례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위원님, 또 최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보도는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몇몇 뭐 사람 이름을 인용하지 않고 있지만 백악관의 뭐 고위 소식통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150여 쪽의 최종 합의문이 거의 완성됐다. 그래서 양쪽 정상이 사인할 만만 남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디테일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관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적재산권이라든가 기술 이전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테일한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번 달 말 3월 27일 아니면 3월 중순에 일단은 플로리다에서 이번에도 정상회담이 있을 가능성이 커져 있다고 보여야 되겠는데요. 주가 자체는 다소는 냉정한 편이 많이 있죠. 그것은 늘 그렇지만 소문에 샀다가 뉴스에 팔아라는 것이 이번에도 맞을 것이냐 아니면 그것보다는 더 올라갈 것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런 거죠. 블리클리 투자자문 그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뉴스에 파는 것이 한마디로 정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주가 상승에 관련된 것의 주가 상승에는 가장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의 타결이 이미 충분히 반영돼 있다는 주장이 분명히 상당 부분 시장에 원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지금 사인한다고 해서 올라가겠냐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 분명히 있다는 거죠. 특히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이 협상이 타결한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과 지금 유럽도 지금 자동차로 또 계속해야 되는 것이 되겠고요. 지금 미국과 일본도 지금 또 협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것들, 미국과 유럽, 미국과 일본의 협상이 시작되면서 또 다른 어디서 또 불꽃이 튈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냉정히 봤을 때는 한 7대3 정도로는 뉴스에 팔아라는 주장이 여전히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JP모건은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주에는 제이미 다이먼의 회장이 직접 얘기했는데 오늘은 수석 투자 전략가가 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보면 더 강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지금 주식을 줄이면 후회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연준이 지금 소위 어떤 비둘기파적으로 색채가 많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드 커브가 지금 상당히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가 다시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특히 미중 간의 무역 협상도 분명히 마무리될 것이라는 얘기. 그리고 그것이 가장 시장 억눌렀다는 요인이라는 얘기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실적에 대한 전망이 계속 하향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것이 1분기, 2분기로 끝이고 하반기부터는 다시 긍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져 있다는 시각을 지금 JP모건이나 일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되겠는데요. JP모건은 여하튼 하반기에는 이익이 다시 개선될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고 그 중심에 기술주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결론은 주가는 조만간 사상체 효과의 흐름에 다시 어떤 올라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이 지금의 시장을 2015년과 16년의 흐름과 비슷하다고 JP모건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당시에 2015년과 16년에요. 20% 가까이 조정을 보였다는 겁니다. 뭐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정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지수입니다. 전 세계 지수가 20% 조정한 이후에 그 이후에 2년 동안 여러분들 기억하겠지만 2017년 대한민국 주식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우리나라 주식당 거의 40% 가까이 올라갔는데요. 2년 동안에 43%가 주가가 전 세계 지수가 올라가는 것과 지금과 거의 흡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통계적으로 1, 2월에 주가 상승했을 경우 연간 상승 확률은 87%. 1928년 이후 90년 동안의 통계라는 거죠. 그 당시에 평균 주가 상승률이 16.8%였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1, 2월의 상승에는 또 베팅을 해야 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택은 모든 투자가들 따로따로 할 수밖에 없지만 그만큼 시장은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예, 전문가들의 의견은 항상 엇갈립니다. 이게 한쪽으로만 얘기해주면 좋겠지만 항상 이렇게 찬반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좋다는 얘기는 반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의견이 엇갈리니까. 예, 뉴욕 증시 시장 상황 봐주셨고요. 특징주 좀 크로스 체크해 주시면서 우리 관심 가질 기업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뭐 누구나 다 아는 회사죠. 페이스북 얘기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모건 스탠리에서 흥미로운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런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전 세계 온라인 광고가 많이 커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소위 매체 관계, 기존의 뭐 TV라든가 라디오 그리고 기존의 어떤 신문이라든가 이런 광고 시장 대비 아직까지 침투한 시장이 그런 온라인 광고가 아직 25%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저도 약간 의아한데요. 모건 스탠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아무리 보더라도 50% 돼야 된다는데 지금 숫자로 보면 아직까지 25%밖에 안 됐다. 그것을 역설적으로 보면 아직도
성장할 여력이 많다는 얘기하면서 딱 구글과 페이스북이 그 시장에서 가장 큰 수혜주죠. 왜냐하면 지금 1, 2위를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온라인 시장 광고 시장에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구글의 목표가 그리고 페이스북 주가에 모두 목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구글, 페이스북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 특히 페이스북은 3%는 올라갔거든요. 시장 전체가 안 좋은데요.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뭐 네이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이버가 우리나라 지금 온라인 시장을 꽉 잡고 있고 검색 시장은 여전히 9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최근에 주가는 뭐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네이버는 지금 약간의 머리 아픈 구간이 분명히 있죠. 뭐냐면 카카오는 금융시장을, 금융업을 통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가고 있는데 지금 네이버는 사실 4, 5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에 진출한 라인이 정말 네이버를 먹여 살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적자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진짜 뭔가를 보여주는 시점에 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금융업은 진출 안 한다고 했으니까 뭔가 또 다른 것들 제가 딱 봤을 때 네이버는 하나에서만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동영상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직금 자체는 철저하게 유튜브한테 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네이버 TV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성과를 봐야 되겠죠. 단기적으로는 뭐 트레이딩 매매 전략 정도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페이스북과 네이버 말씀해 주셨습니다. 뉴욕 앤 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